제20대 국회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발의 기자회견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성면실 황대영 비서관입니다. 네, 오늘 먼저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유가족 실종자 모임의 한종선 대표 외 피해 생존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김재환 위원님, 그리고 최재민 상임활동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부산대책위원회에서 신수연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대표 발의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형제복지원 최재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상임활동가님을 모시고 경과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복지원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최재민입니다. 네, 형제복지원 사건은 주시하시겠지만 1987년도에 우리 사회에 드러난 이후 25년이 흐른 뒤에야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다시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한종선 피해 생존자가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졌고, 그 이후에 박래곤, 정규찬 이 두 분이 같이 참여한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대책위가 이 사건 준대책위를 포함하여 대책위가 이 사건을 맡고 진행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19대 국회가 폐기되고, 또 이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고 20대 국회 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피해 생존자 모임과 더불어서 대책위는 지난 4년, 5년에 걸쳐서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주요한 활동이 바로 특별법 제정입니다. 2014년 7월 진선미 의원 등의 55명의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제 2014년 7월에 국회에 발의가 됐고요. 그 전에 2014년 3월에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보건복지위로 상임위가 배정이 됐었죠. 근데 보건복지위로 상임위가 배정된 것의 문제점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 훈령에 의한 국가책임인 사건인데, 일개 사회복지법인의 문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이 참혹한 인권침해 사건이 축소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행위로 법안이 배정될 수 있도록 7월에 조정했고, 2014년 7월 15일에 안행위로 그 법안이 발의가 되고 배정이 됐습니다. 2014년 법안이 발의된 이후 우리는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피해 생존자들의 지난 시절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용기를 내서 이 대책에 연락을 하고 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250여 명이 넘는 거의 300여 명에 달하는 피해 생존자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법안의 진행 사항은 2014년 11월에 그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안행위가 공청회를 열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절차를 하나씩 지날 때마다 진상규명에 한 발씩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희망은 좌절되고 고문이 되었습니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폐기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법안을 향한 이 행자부의 반발과 한마음으로 재정에 쓰지 못한 19대 국회가 있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과거사인 이유는 30년 전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에도 형제복지원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그리고 국가폭력으로 자행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안이라기보단 인권 침해 사안이고 국가가 과거의 민낯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위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20대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이신 김재환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9대 때 형제복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입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어쨌든 19대에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 사건이 과거사에 국한된 그런 과거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과거사가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사가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이런 국가가 저지른 끔찍한 인권 침해, 이것은 바로 국가 범죄입니다. 결국 국가가 한 시설, 법인이라고 하는 이런 시설을 결국 지원을 하고 비호하면서 결국 그 속에서 있었던 이런 그 수용자들은 결국 법인이라고 하는 그 시설의 어떤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했던 것이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실상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들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 진상규명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마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 그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알므로 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일들이 무언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왜 내가 그런 곳에 갇혀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동료들이 죽어나갔는지, 내 가족들이 왜 죽었는지, 왜 상해를 입고 다쳐야 했는지, 불구가 돼야 됐는지, 또 내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삶이 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진실 규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국가로부터의 사과, 재발 방지의 약속,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꼭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꼭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형제복지원 지금 사건 대책위원회가 이 부산에 있었던 사건인 만큼 부산 시민사회에서 또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부산 대책위원회가 또 같이 꾸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부산 대책위원회 신수영 공동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에서 터진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당시 87년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때 이런 사건, 이런 참 끔찍한 사건이 터졌구나. 그러면은 당연하게 처벌을, 그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을 했고요. 근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이 사실을 가해자는 여전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회복지활동가로 되어 있고 또 그와 같이 방조했던 공권력이 돼야 됩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 시민으로서 상당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활동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부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4년도 이후부터 이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무용으로 해가지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영락공원이라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은 저희들은 거기서 속죄하는 마음과 아무서 이제 꼭 이 진상 규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배를 하는 것에서 우리의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권과 관련된 법률은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이 특별법이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이 꼭 이번 20대에는 제정될 수 있도록 부산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부산시의 책임도 참 큽니다. 당시 10년을 넘게 참혹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마다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해태한 정황들이 문서로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산시 책임이 크기 때문에 비록 특별법 제정이 안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부산시에서는 침입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적어도 추모를 하고 사과하는 의미에서 추모도 하고 이러한 행정복지원 사건을 부산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부산시도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하고 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유가족 실종자 모임의 한종선 대표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종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 입성하신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진 것 없이 배운 것 없이 살아온 저희인지라 꽃다발조차 각 의원님들께 전달하지 못하지만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재발의해 주시는 지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옆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형제복지원 특별법에 동조하시고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이곳에 또다시 섰습니다. 지금 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곳에 여러 번의 자리에 섰었습니다. 제가 9살에 형제복지원에 잡혀 들어갔을 때 짐승이 받는 숫자 그리고 죄수들이 받아야 할 숫자를 이렇게 가슴에 얹고 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 가슴에는 짐승의 숫자가 아닌 특별법을 요구하는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라는 피켓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슴 아프게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았던 것 그게 끝이라면 참 다행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설의 문제는 끝도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단일 사건이라고 치부하는 동안에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힘없는 약자들, 시설에 갇혀 있었던 모든 약자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개처럼 목줄에 계집에서 살아야 하고 벌레가 들끓는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전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시설에서는 또 다른 우리와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부부훈령 제410호에 의한 국가 사회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많은 시민들을 불황인들로 둔갑시켜 경찰들과 각 지역의 공무원들에 의해 불황인 수용소인 형제복지원에 연간 3,900여 명이 강제로 감금하였고 기한도 없이 수용되었으며 550만 명이 사망하였고 만일 죽지 않는다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진구타를 당하다 장애인이 되거나 저희 아버지와 누나처럼 정신지체 장애인이 되어 평생을 형제복지원의 굴레 속에 살게 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생존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아무 죄도 없이 언제든 국가로부터 끌려갈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과 사람이 눈앞에서 맞아 죽어나가는 폭력의 공포, 가족의 파탄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불황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 트라우마를 끌어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에겐 과거의 사건이 아닌 아직도 그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픈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주속히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피해 생존자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고통 속에서 이렇게 피 맺힌 한을 토해내야 하는가?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나오기가 두려워 지금도 숨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이미 죽거나 지금까지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피해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피해 생존자들은 세상에 대고 국가로부터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고 무너져 내렸다고 내 삶에 대해 최소한 왜 그랬냐고 국가는 말해달라고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언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냉대하고 구속하고 억압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왜 감금되어야 했습니까? 왜 우리는 죽어야 했습니까? 저희는 마냥 억울하다고만 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19대 국회에서 이야기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명분이나 이의 제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법을 만들고 행정을 주도하는 국가기관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반대하는 논리나 법적 근거는 아직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임을 공감하면서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이유 없는 반대만 하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무부의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법을 이번에 대표 발의하시는 진선미 국회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진선미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에서 다시 형제복지원법을 재발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함께 힘 보태주신 많은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논의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벌써 횟수로 5년째입니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청원하고 법안 발의하고 증언대회하고 토론회하고 공청회하고 서명운동하고 1인 시위하고 삭발하고 단식까지. 이제 더 미룰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밝히고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갇혔고 국가의 방관 아래 맞아 죽고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국가의 방해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국가의 이름으로 잘못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수 없다면 대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국가의 폭력은 숨겨지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남는 이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 비극은 세월호로 물대포로 다시금 반복될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통과에 여야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